자, 두 번째 코너죠. 이어서 부동산 인사이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분양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 주는 미분양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지난달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자, 규모로 보니까요. 무려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다고요. 네, 미분양이 이런 규모로 늘어난 것은 10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호로 전월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0%가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네. 다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네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1만 호씩 증가했으나 1월엔 7,211호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나 어느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을까요? 네, 미분양 물량은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예,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 2,257호로 10.7% 늘었고 지방은 6만 3,102호로 10.6% 증가했습니다. 규모별로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25.9% 증가한 8,926호였고 85제곱미터 이하 미분양은 6만 6,433호로 전월 대비 8.8% 늘었습니다. 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것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간 28호 증가한 수준이고 지난해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에서도 1월 미분양은 120호 증가했다며 현재 상황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나마 미분양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는 뭐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자, 서울시가 그리고 미분양 주택 신고를 지금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토부에서 미분양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건의했습니다.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만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미분양 수치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공개 여부는 건설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계약률이 낮은 경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현재 공표된 수치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가 공개되면 낙인 휴가로 인해 분양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주택사업은 PF 등으로 구민권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료 제출을 권유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고요? 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을 공개하는 단지에는 취득세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지별로 떠안아야 할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고 정부의 미분양 관리도 필요한 만큼 혜택을 줘서 신고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네, 혜택을 줘서 신고를 유도하자.
자, 그리고 금리가 이제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이 때문에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고요. 네. 올해 1월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전 달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세 선호 현상, 아파트 입주 여파 등으로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군요. 예.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58.4%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은 2022년 하반기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12월 52.6%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네. 권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전세값 하락폭이 큰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은 수도권이 61.3%, 지방은 54.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1월 들어 송파, 강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 계약이 늘면서 직전 달 대비 거래 건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최근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값이 크게 내렸고 전세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 거래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부동산 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세값 약세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권 아파트 시장 위주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가격의 신축이나 학군, 직주 근접 등이 용이한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전셋값의 하락폭이 수도권에서 이제 상당히 컸다. 그리고 이제 송파와 강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신규 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강남 지역은 전셋값 하락이 상당히 컸다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 서초구에 올해 1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정되면서 전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올해 서울에는 총 38개 단지 3만 3,338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입주 물량 중 27%는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만 올해 1만 3천여 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지난해 입주 물량에 비해 4배가량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전셋값은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셋값은 지난해 말 13억 원에 형성됐지만 최근 호가는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강남에서는 특히나 절반 가까이나 떨어졌다고요. 예. 네, 상당히 크군요.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세 물건은 총 481건으로 집계돼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대거 월세로 전환되고 더구나 강남의 경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강남권 전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강남권에서 전세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나 강남의 전셋값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전체적으로도 이제 전셋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또 규제까지 완화했지만 매매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 중이라고요. 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폭이 줄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79% 하락했습니다. KB 시세로는 전국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 넘는 낙폭을 3개월간 이어갔으나 이달은 하락폭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7%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마이너스 1.19%보다 낙폭을 좁혔고 아파트도 1.20% 하락해 지난달 마이너스 2.09%보다 내림폭이 훨씬 작아졌습니다. 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06%와 0.03%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1.15% 떨어졌고 인천도 1.39% 하락해 수도권 집값 하락폭도 지난달 마이너스 1.68%에서 이달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이달 말 89.32로 지난달 90.08보다 하락해 90선도 무너졌습니다. 이 지수는 작년 9월부터 6개월째 1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국 주택 전세값도 이달 1.45% 하락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낙폭은 줄었습니다. 지방 주택 전세값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1.07% 떨어졌고 기타 지방은 0.74% 하락해 모두 낙폭이 줄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가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매매가 하락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전세값과 매매값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그나마 낙폭은 다소 좀 맞습니다. 줄었다라는 얘기죠. 자, 정부에서 1.3 대책 발표했죠.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이제 뭐 잇따라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후로 그나마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금매도 최근에 좀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 3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후 약 2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급매물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네.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지난해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까지 총 1,386건으로 전월 838건 대비 65.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1,736건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면서 작년 1월 1,098건 거래량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2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840건이 신고돼 1월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계약분의 거래 신고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이미 작년 2월 거래량 821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권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송파구 가락동의 대표 단지인 헬리오시티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천여 가구의 초대형 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년간 거래 건수가 76건으로 올해 2달도 안 돼 작년 거래량의 49%가 팔린 것입니다. 2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여서 올해 거래량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5,540가구의 대단지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작년 한 해 거래량이 총 15건에 그쳤는데 올해는 2달이 안 돼 작년의 절반에 가까운 7건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네. 방이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곳은 잠실 가격을 따라 올라가는데 최근 잠실의 거래량이 늘고 실거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이곳도 싼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치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거래량이 많이 늘었군요. 네. 자, 이렇게 집값의 하락기를 틈타서 선호도가 높은 신축과 아니면 더 넓은 면적으로 또 이제 이사를 하려는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도 요즘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전방위적인 주택가격 하락에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이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에 힘입어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고 중소형 이상 거래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전국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51.5%로 과반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5%로 줄었습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40.9%에서 49.3%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네, 기왕에 뭐 전세값 떨어졌으니까 집값도 떨어졌으니까 평수나 같은 값에 좀 늘려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도권도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작년 1월 52.1%에서 올해 1월 38.8%로 줄었지만 중소형 거래는 36.7%에서 49.8%로 늘었습니다. 지방도 소형은 줄고 중소형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축보다는 신축, 소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1년 새 눈에 띄게 늘어난 데는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알릴14 알리PS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작년 1월 3,223만 원에서 올해 1월 3,1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 알릴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등지에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물량이 풍부해졌다며 집값 하락기를 맞아 신축에서도 낮은 가격대 매물이 나오고 비교적 넓은 평형대도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10년 만에 50%선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값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50%가 무너진 건데 예전엔 사실 이제 집값 대비해서 전세값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만 빌려서 갭 투자를 많이 해서 또 이제 수익을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갭 투자가 뭐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시장에서 없어졌을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중이 높으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를 부추겨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율 하락은 소액 갭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KB부동산 월간 시기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 2012년 2월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년에서 2009년 30%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말 다시 50%선 위로 반등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서 2017년엔 70%대까지 상승했지만 점차 하락해 이제 50% 아래를 넘보는 것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4개구,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이미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도 50% 아래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영등포, 강서, 성동도 50%선 붕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예컨대 경기 평균은 62.2%였지만 과천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또 부산은 평균 62.8%의 전세가율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수영구는 47.3%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네.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45.6%로 이미 2018년 1월부터 50%를 밑돌고 있고 대전과 인천, 제주 등지를 제외하면 아직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 오늘은 장원석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